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선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선 힐링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 정화, 명상, 마음 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건강, 전인건강, 참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선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구한의대학교 김세현 명예한의학 박사가 지으신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김세현 박사님께서 전작인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그리고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이 두 권에 이어서 이번 4월에 새롭게 펴낸 책입니다. 출간 12일 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제1위에 오른 책입니다. 제목을 보아도 알겠지만 온 세상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무병백세의 꿈은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10계명 인체 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은 제3장 미생물과의 공존 어떻게 중에 6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짧은 사슬지방산이 장 누수를 막는다. 장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지방산이다. 지방산은 지방과 다른 물질일까? 여기서 지방산과 지방을 구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은 단백질, 탄수화물과 함께 체내에서 에너지를 내는 3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은 다시 둘로 구분되는데 보통 식물성 지방을 오일이라고 하고 동물성 지방을 패트라고 부른다. 탄수화물, 단백질이 1g당 4kcal 열량을 낸다면 지방은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1g당 9kcal 열량을 낸다. 지방은 영양소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비상시를 대비해 체내 지방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하지만 육체노동이 현저히 줄은 현대사회에서 지방은 건강이 적으로 낙인 찍혔다. 활용할 기회를 잃은 지방이 몸매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는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각 성형외과에서는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이 횡행하고 있으며 얼굴 지방을 제거하는 뿌띠 성형 정도는 대학생도 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과연 지방은 나쁜 놈이기만 할까? 지방의 구조를 살펴보면 글리세롤 분자와 지방산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산은 지방의 구성 성분이다. 지방산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보통 사슬이 탄소수와 결합 양식에 따라 구분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대부분 짝수의 탄소수를 가지는데 편의상 탄소 번호로서 이를 구분한다. 카복실기 탄소를 1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번호가 붙는데 마지막 탄소를 끝이라는 뜻에서 오메가 탄소라고 한다. 다시 오메가 탄소 안에서도 이중 결합 여부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이다. 끝에서 세 번째 탄소에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이 오메가3이고 끝에서 6번째 탄소에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이 오메가6이다. 둘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분류된다. 한편 중성지방이라는 용어는 몸에 붙은 지방, 즉 체지방을 일컬을 때 사용된다. 중성지방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방이 pH가 7에 근접했다는 뜻으로 사실 모든 지방은 중성이다.
세 개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쳐지면서 비극성이 형태를 띠게 되었으므로 중성지방이라 자칭하게 된 것이다. 지방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이다. 이 차이는 탄소의 결합 형태로 구분된다. 포화지방에서 탄소는 주변 탄소, 수소와 단단히 결합되어 움직일 여유가 없다. 반면 불포화지방산은 주변 탄소 2개와만 결합해 있어 그 고리가 느슨하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띈다. 돼지 비계, 버터,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다. 콩기름, 생선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한편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산에 수소이온을 첨가하여 포화지방한 것이다. 역시나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띈다.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은 체내에서 잘 용해되지 않기에 비만이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포화지방산은 좋기만 한 것일까? 고리가 느슨하므로 용해도 쉽지만 언제든 산소와 만날 수 있으므로 인체는 그로 인한 해를 입을 수 있다. 산소에 의해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산패라고 한다. 불포화지방산은 산패의 위험이 포화지방보다 높다. 산패된 포화지방산은 체내 활성산소로 작용하거나 자기들끼리 손을 놓쳐 저분자화된다. 이것이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한 고등어를 먹으면 인체가 바로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지방산은 사슬고리 길이에 따라 단쇄지방산, 중쇄지방산, 장쇄지방산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쇄지방산이다. 단쇄지방산은 사슬고리가 짧은 지방산으로 탄소수 숫자가 6개 이하이다. 우리 몸이 체지방을 이루는 지방산은 중쇄, 장쇄 지방산으로 탄소수가 16개 이상이다. 장벽을 둘러싼 점막이 주요 성분이 지질인데 바로 이 지질을 구성하는 것이 단쇄 지방산이다. 단쇄 지방산이 부족한 장은 부패균에 의해 쉽게 구멍이 뚫린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인체는 소화 과정을 거쳐 나온 쓰레기를 대변, 소변,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인체는 이를 분해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아두게 된다.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가공식품, 지나친 도전 과정을 거친 쌀, 산패된 기름으로 조리한 튀김 등이 비정상적인 식품이다. 불완전 연소로 인해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장내 부패로 이어지는데 이때 부패균이 장벽을 공격하게 된다. 장누수란 장벽이 뚫려 더러운 물질이 피 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말한다. 장누수는 혈액오염이 주범이고 혈액오염은 세포오염이 원인이다. 장내 미생물은 현재 밝혀진 것만 100조 마리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을 구분하기 편리하기 위해 유익균과 부패균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미생물마다 기능이 다른 것에 가깝다. 극악무도한 바이러스까지도 면역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균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생물이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장으로 내려온 쌀 찌꺼기, 고기 찌꺼기를 분해하여 장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익한 균이 있으니 바로 박테로이데테스 계열의 미생물이다. 이들은 섬유질을 분해해 모기로 삼으면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낸다. 박테로이데테스문은 대표적인 날씬균으로 알려져 있다. 날씬한 사람의 장에는 주로 이런 미생물이 산다. 암 환자, 난치성 질환, 만성 염증 환자의 변을 채취해 성분을 살펴보면 박테로이데테스 무늬 미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이들 환자의 혈액은 대장 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높으며
장에는 날씬균 대신 비만균인 버미큐티스문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먹이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된다. 이들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른다. 이것이 풍부한 것이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 현미이다. 장내 유익균을 잘 먹이면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단쇄 지방산 외에도 장에 좋은 효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장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단쇄 지방산이 확보된 인체는 소화는 기본,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증강된다. 네, 오늘은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즉, 새는 장 증후군, 장이 새는 증상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쇄 지방산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산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장누수를 방지해 주는 것이 단쇄 지방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이 서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많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주 중요하겠죠?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즉,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와 현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장을 지키는 데는 자연에서 온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좋은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 몸 건강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장애에서 건강전도사 이춘화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